파이썬 기초 강의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피터 랩을 실행하도록 할게요. 윈도우 검색창에서 cmd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 실행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미니콘다를 설치했었죠. 미니콘다의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찾아서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md는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한번 실행하신 뒤에는 바로 인식을 해주고요. 표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아나콘다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실행하신 다음에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열리면 기본 환경이 실행이 되죠. 이 기본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업을 진행하실 폴더로 좀 이동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파이썬 베이직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파이썬 베이직이라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주피터 잠깐 띄시고 랩 그리고 온점 마침표를 찍어주시면 이 폴더에서 주피터 랩이 실행이 됩니다. 주피터 서버가 실행이 되고 웹 브라우저에 주피터 랩이 실행이 되죠. 저희 스터디라고 하는 이 가상 환경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클릭을 해주시면 새로운 파일이 하나 실행이 되고요. 왼쪽에 이제 이 윈도우 탐색기 부분 눌러주시면 현재 저희가 실행했던 그 파이썬 베이직이라는 디렉토리 프로젝트 폴더에 존재하는 파일들을 목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습 파일을 이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실습 파일을 열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실습 파일을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기초부터 저희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파이썬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진 않을 거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그런 기능들 위주로 좀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지 기본 개념들 좀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과정들 또는 앞으로 계속 이제 파이썬 활용한 여러 가지 학습들을 하시거나 직접 프로젝트를 하실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더 찾아서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시면 오히려 공부량이 너무 많고 중간에 고비들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공부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좀 세워두시고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최소한의 기능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바로 이제 만들어 보는데 적용해 보고요. 그런 형태로 실제 뭔가를 구현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학습해 나가는 방식이 지루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들을 저희가 만들어가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자체도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룬다기보다는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다뤄가면서 이후에 저희가 진행하게 될 추가적인 학습 또는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실습 환경 우측에 커널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스터디라고 하는 가상 환경을 현재 주피터 커널에 등록해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본 파이썬 저희가 설치한 아나콘다 또는 미니콘다에서 이 기본 환경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별도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주피터에 이렇게 커널로 등록을 해 두시는 거 이전에 그 미니콘다 설치하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해당 영상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변수입니다. 변수는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데이터들을 중간중간 잠시 저장해두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떤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걸 저장해두지 않는다면 매번 그 데이터를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자, 코드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피터 랩이 처음이신 분들 또는 주피터 랩 또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수업 진행하면서 간간히 사용법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이 영역은 마크다운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실제 편집이 가능합니다. 실행하실 때는 재생 버튼 눌러주시면 추가 입력한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노트북에서 어떤 설명이라던가 중간에 어떤 분석 결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메모해 두는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코드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왼쪽 메뉴 중에 이 더하기 버튼을 좀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코드가 추가가 되고요. 또는 셀 이 오른쪽에서 이거는 위쪽에 셀을 추가해 주는 거고요. 이건 아래쪽에 셀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셔도 돼요. 만약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어떤 숫자 10이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뭐 데이터를 처리를 해주고 또는 이 10에다가 숫자 5를 더해서 어떤 연산을 수행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연산이 수행이 되고 나면 저희는 컴퓨터가 이제 계산을 하죠. 그래서 10이라던가 15라고 하는 어쨌든 연산의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별도로 저장해 두지 않으면 이 연산이 필요한 경우 즉 10과 5를 더하는 연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걸 매번 필요할 때마다 실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매번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컴퓨터 자원도 매번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저희가 떠올리시는 게 이 데이터를 그러면 10과 5를 더한 연산을 저장해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이제 생각이 떠오르시겠죠? 그때 활용하는 게 변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코드처럼 이제 숫자 10을 저장을 해두는 거는 이 방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등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변수의 이름을 지어주셔야 되고요. 등호를 이용합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그런 등호로 이용하진 않고요. 여기서는 어떤 데이터를 이 변수 이름에 할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이걸 저희가 이제 할당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 10을, 즉 이 데이터를 왼쪽에 있는 변수에 할당한다. 영어로는 이제 assign 한다고 하는데요. 저장해두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숫자 10을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버튼 눌러주시면 되죠. 또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단축키는 여러분들 엔터키 있죠. 키보드 엔터키랑 엔터키 아래쪽에 보시면 시프트키가 있습니다. 시프트키와 엔터키를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또는 상단 메뉴 중에서 런 메뉴가 있습니다. 런 메뉴에 오시면 현재 선택된 셀을 실행하는 이 명령어를 여기서 선택해서 실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단축키 시프트와 엔터키를 알려주고 있죠. 이거 그대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변수 넘버에 어떤 숫자 10이 저장되는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실제 아래쪽 셀에는 그 어떤 내용도 출력이 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는 실제 이 변수에 어떤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직접 이 셀에 입력하고 실행을 해주게 되면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출력이 됩니다. 또는 저희 프린트 함수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파이썬에는 이제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업을 제가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경우에 미리 약속을 정리해두고 그 작업을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면 그 작업의 내용을 어떤 함수라는 형태로 저장을 해두고요. 그 이름을 불러오게 되면 해당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그 코드 전체를 불러오는 개념이에요. 함수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다뤄볼 텐데 이 함수 프린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소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 이 소괄호 안에 어떤 저희가 변수를 전달해주면 이 프린트 함수는 전달된 변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실행을 해도 넘버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 10이 그대로 출력되는 거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또는 저희가 자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앞서 저희가 다뤘던 이 데이터 숫자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정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도 이런 정수형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int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자료형은 이런 숫자 형태의 데이터들 또는 문자죠. 텍스트 형태로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먼저 이 정수형 자료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형을 확인하기 위한 명령어 중에 이제 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앞서 사용했던 이 프린트처럼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확인하는 용도로 코드를 작성해 둔 겁니다. 그래서 타입이라는 이 함수라고 저희가 부르는 걸 이용을 하고 소괄호 안에 변수를 전달해주면 이 넘버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이 숫자 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컴퓨터 내부적으로, 즉 파이썬 내부적으로 어떤 자료형으로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넘버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이 숫자 10은 int 정수형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수형 타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수형 타입. 실수형은 이제 float라고 저희가 파이썬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소수점이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2처럼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저희가 실수형 데이터라고 파이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0.2라고 하는 숫자를 등호 이용해서 할당 연산자죠. float number라고 하는 이 변수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왼쪽 변수에 저장만 된 거죠. 그래서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이 주피터에서 이 부분에 이제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숫자는 현재 이 저희 실행 파일 내에서 이 셀 자체가 몇 번째 실행된 건지 그 순서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실행된 순서 그리고 아래쪽에 저희는 항상 출력이 표현이 되는 거고 현재는 화면에 출력해 줄 게 없는 거죠. 이 코드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해 주는 작업까지 완료가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화면에 출력하는 프린트 명령어나 타입 명령어 같은 것들이 저희가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화면에 일단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 저장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수 이름을 이 주피터 환경에서 실행을 해주시거나 또는 프린트 함수 이용해서 실행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변수 이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확인할 수가 있었죠. 실수형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셀을 추가해 주신 다음에 타입 float number 변수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 다시 실행해 주시면 float라고 하는
실수형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서 저희가 알아봤던 거는 정수형, 그리고 실수형, 숫자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살펴봤고요. 문자열을 다루는 데이터 타입은 str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코드를 보시면 따옴표로, 큰 따옴표 2개로 해서 제가 어떤 문자열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문자열 표현하는 방식은 이렇게 따옴표를 이용하시면 돼요. 따옴표 안에 어떤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거 전체를 이제 문자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옴표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앞쪽과 뒤쪽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작은 따옴표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두 가지 모두 지원을 해주고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작은 따옴표를 쓰셨으면 작은 따옴표로 닫아주셔야 되고, 큰 따옴표를 사용하셔서 문자열을 정의하셨으면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닫아주셔야 되는 부분, 이 부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헬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이번에는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부분에도 이제 실제 문자열이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은 되는 거죠. 저장은 됐지만 현재 화면에 아무것도 출력은 되지 않고 있고, 코드 셀의 숫자는 11로 증가를 했습니다. 출력을 해보시려면 변수 이름을 그대로 주피터 환경에서 실행을 하시거나 또는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 주시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소괄호 안에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전달하면 이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거고, 화면에 전달된 이 데이터를 그대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럼 헬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제 저장이 되죠. 자료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명령어, 앞서 사용했던 명령어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텍스트 변수를 전달하면 실제로는 이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가 파이썬 내부적으로는 str, 문자열이라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썬의 기본 연산하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넘버라는 변수에는 숫자 10이 저장이 되어 있었죠. 거기에 5를 더하는 연산, 이렇게 더하기, 덧셈 연산자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뺄셈은 빼기,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제가 이거는 일부러 표현을 했는데 약간 색깔 자체가 약간 녹색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sum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파이썬 내부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에어거라고 부르는데, 에어거는 이렇게 변수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용도로 이미 이 이름을 사용하기로 예약을 해둔 거죠. 예약을 해둔 거를 변수로 사용하시면 그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이 넘버와 5가 더해진 그 결과값을 저장하고 있는 용도로 덮어쓰기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능 자체를 저희가 이제 변경을 시켜버리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정하실 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 이제 언더바를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변수 이름 정하실 때 알파벳으로 시작하시는 거 괜찮고요. 이렇게 언더바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넘버와 5를 더한 값을 언더바 sum 변수에 저장을 해두고 프린트 함수 이용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숫자 15가 이제 출력이 됐죠. 넘버에는 10이 저장되어 있었고 5를 더한 그 결과값이 15가 언더바 sum에 저장이 되고요. 저장된 내용을 한번 화면에 출력을 해보는 과정까지 이 두 줄의 코드가 해당되는 작업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덧셈 외에도 뭐 뺄셈이라던가 다른 연산자들도 똑같이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뺄셈, 그다음에 곱셈, 그리고 나눗셈은 이 기호가 저희 키보드에는 없죠. 파이썬에서는 나눗셈은 이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추가적인 연산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다음 과정 진행하면서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자열끼리 덧셈 연산자를 적용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 텍스트에는 어떤 게 저장이 되어 있었죠? hello python 이게 저장이 되어 있었죠. 이것과 how are you를 덧셈으로 연결을 하면 문자열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 뒤쪽에다가 띄어쓰기 한 칸을 남겨놨거든요. 이 두 개의 문장이 이제 하나로 결합이 되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문자열끼리 덧셈을 했을 때는 하나의 문자열로 결합이 되는 그 작업을 하도록 제가 미리 약속을 해둔 거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문자열끼리 덧셈을 하게 되면 문자열이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약속을 해둔 겁니다. 이 문자를 곱하기를 해볼게요. 또 문자열에다가 숫자를 곱해주면 해당되는 횟수만큼 해당되는 문자열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원래 곱셈 자체가 덧셈을 몇 번 반복하느냐라는 개념입니다. 문자열 곱하는 것도 비슷한 개념이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에 숫자 3을 곱하게 되면 텍스트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hello python라고 하는 문자열이 3번 반복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파이썬의 변수 그리고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죠. 기본 연산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